안녕하세요.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코리 아메리카 코악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엄청난 상승이 오늘 이루어졌죠. 지금 근데 또 1시간 전에 또 브레이든 린드레아가 부정적인 기사거리를 냈어요. 이더리움이 너무 상승하니까. 비트맥스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더리움 지금 비트가 상승할 동안 이더 거의 가만히 있었거든요. 물론 오르긴 올랐는데 그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2, 30%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이 상승을 크게 해주면서 다시 한번 어떤 비트코인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더와 비트 같은 경우엔 블록체인에서 최초로 탄생한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죠.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창시자가 있어요.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러시아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더리움을 만들면서 선언을 했던 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그 스마트 컨트랙트란 블록체인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뭔가 창조를 해내고 그리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에 만드는 거를 계약을 하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 지금 근데 이더리움의 항상 단점이 뭐였습니까? 가스 요금이 항상 많다. 막 무슨 100만 원짜리 어떤 뭔가 거래라던가 뭔가 창조를 해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가스 요금이 막 5만 원, 3만 원 막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2천 원, 3천 원대로 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에이다나 솔라나 이런 쪽 그 플랫폼들은 그 수수료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지 다들? 뭐 100만 원짜리 어떤 트랜잭션이 일어났다. 그럼 수수료가 막 0.00 몇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몇천 원 단위로 이더리움이 떨어졌다고 해도 이 수수료의 근본적인 그 단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 한 1000배 넘게 차이 나잖아요. 뭐 2, 3천 원 얼마 안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이더리움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코악합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특정 우선순위 거래대에 이더리움 가스 수수료가 200달러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네. 와, 200달러를 넘어서 200달러면은 지금 하나 돈은 한 25만 원 돈 되죠. 와, 그걸 넘었다고 하네요. 와, 정말 믿기가 상당히 어려운 느낌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싸우는 이런 모습이에요. 아마 비트와 이더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아더 헤이즈 느낌이 살짝 나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근데 하여튼 코인 텔레그래프에 오늘 이 그림 너무나 오늘도 잘 그렸다는 박수의 갈채를 보냅니다. 최근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가 급증하면서 확정성 솔루션과 레이어 2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사용자들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대한 2배 또는 3자릿수 거래 수수료를 보여주는 스크린샷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트랜잭션이 몰리면 수수료가 올라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죠? 한 스크린샷에서는 이더리움의 우선순위의 거래에 대한 가스 수수료가 최대 220달러인 것을 보여주었고 다른 스크린샷은 대략 100달러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우선순위가 높은 거래에 대해 약 10달러의 수수료를 보고했습니다. 자, 이에 따르면 이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평균 비트코인 거래 비용은 지난 3개월 동안 약 1달러를 맴돌았습니다. BTC 수수료는 5월 이후로 이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수료가 이렇게 높아졌다. 그 뜻은 바로 뭐냐? 수수료가 높아졌다는 것은 트랜잭션이 많이 몰렸고 사람이 그동안 정말 많이 몰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 돈이 몰리고 돈이 몰리는 곳에 결국에 어떤 사건이 몰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이해를 어떻게 하셨을런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 어떤 볼륨이 커졌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100% 상승을 한다, 하락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지금 BTC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요. 누구나 BTC를 사고 싶어 하고 거기에 따른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건 경제학 중학생만 나오면 누구나 알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사실 저도 이런 분석 잘 못해가지고 이런 BNB 이런 거 나오잖아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 분석하라고 투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실력 있는 분들이 충분히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 하시니까 만약에 그걸 원하시면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코인텔레그래프에 실시한 테스트 거래에 따르면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이더리움 핫 지갑의 거래는 분산형 거래소 유니스왑의 $300 전송에 45.65달러의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합니다. $300 비용의 전송에 45.65달러랍니다. 이게 말이 다 되냐고요, 이게 전체 가격이 6분의 1이에요, 지금. 이게 참 말이 안 돼요, 진짜. 진짜 말이 안 돼요. 가스요금의 상승으로 인해 솔라나 및 기타 블록체인 지지자들은 해당 체인에서 거래가 얼마나 저렴한지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한 X 사용자인 바비 애플로드는 솔라나가 모든 솔라나 사용자에게 분당 55에서 60달러만 청구하는 반면 가난한 이더리움 사용자는 단일 거래에 대해 그만큼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솔라나가 엄청난 특혜죠. 솔라나는 전 모든 솔라나 사용자에게 분당 이거가 나오는, 이거를 사용하는 모든 수천 명의 솔라나 분담자가 이걸 나눠서 내는 거거든요. 근데 단일 거래에 대해 단일 사용자가 이 금액을 내는 거는 진짜 비효율적이긴 해요. 근데 이 기사 자체가 지금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이 너무 상승이 돼서 그거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 낸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더리움의 단점, 수수료의 너무 큰 금액, 그거에 대한 건 잘 짚어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솔 charged only 1.2 솔 per minute in total fees for the entire Solana planet. 이제 각 분마다 55에서 60달러가 솔라나 청구가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내는 거죠. While the median gas fee on Ethereum spiked to 160 gwei, charging each poor Ethereum user $60 fees per transaction. 이게 미친 거죠, 진짜로.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봐봐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현실 세계에서 카드로 뭔가 결제를 하거나 뭐 송금을 해요. 한 100만 원을 다른 사람한테 계좌이체를 해준다고 쳤을 때 6만 원이 수수료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누가 하냐고요, 이거를. 그냥 6만 원 뽑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한테 주지. 이체한다고 해가지고 그 수수료를 이만큼 낸다는 거는 사실 너무 비효율적이긴 해요. 이더리움이 이 스마트 계약을 최초로 고안을 했고 이 시장에 이렇게 창간을 한 게 가장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더리움 킬러로 해가지고 다음 여러 가지 좋은 프로젝트들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 이더리움의 아성을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펄스체인 가스비 이더리움보다 4,000배, 비트코인보다 14,000배 저렴합니다. 펄스체인 알긴 알거든요. 와, 진짜 대단하네요. 네트워크 수수료 가격은 유동적이며 수요에 따라 결정되고 네트워크가 얼마나 혼잡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체인 활동의 증가는 강세장이나 시장 정서가 강할 때 흔히 발생하지만 추가적인 부작용은 저소득 사용자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억을 거래해도 5만 원을 내고 10억을 거래해도 5만 원을 낸다고 칩시다. 근데 저소득층 사용자는 100만 원을 내면 100만 원을 거래하면 5만 원을 내야 돼요. 20%를 내는 거예요. 20%가 아니라 5%를 잠깐만요. 이게 10%가 안 되니까 5% 낸다고 봐야 되네요. 100만 원 내서 5만 원 내니까. 10.50달러의 높은 우선수의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를 보여주는 게시물에서 이것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저소득 인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라고 반복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근본적인 그 원리 그리고 그 위대함을 잘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 여러 가지 좋은 프로젝트들이 출시가 되는 거죠. 블록체인 상에서요. 에이다와 같은 에이다를 들고 있지는 않은데 좋은 프로젝트라고 정말 생각을 하긴 합니다.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죠. 하여튼 뭐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오늘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이더리움 관련 논쟁거리를 살펴봤는데 일단은 가긴 가요. 가긴 가는 건 맞는데 과연 여기서 더 크게 갈 수 있느냐, 다른 코인들이 30% 오를 때 100%를 갈 수 있느냐, 그게 관점이죠. 사실 블록체인 자체가 저는 앞으로는 이 시장보다 더 커질 여지가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은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기만 하면은 한 1, 2년만 있으면 올라가요. 한 1, 2년은 아니고 최대한 5년 정도만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그리고
이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는 시장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상승이 있는 코인을 골라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근데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여튼 오늘 제 부족한 영상 오늘도 시청해 주셨는데 잠시만요. 제가 기사거리가 좀 더 있나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좀 더 재밌는 얘기가 있네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개발자는 기본 레이어에서 분산화 보안으로 선시하고 실행 환경의 대부분을 레이어 2로 오프로드하여 거래 비용을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을 확장하는 데 사용되는 반면 이더리움은 아비트리엄, 옵티미즘 및 폴리곤과 같이 이더리움은 더 빠르고 저렴해 하는 특별히 초점을 맞추는 소수의 레이어 2가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어 2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이 1달러 미만인 경우가 많지만 이것이 확장성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라는데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이더리움은 다른 프로젝트,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을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은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뭔가 다른 프로젝트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확장한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 근본은 비트다. 뭐 그렇게 추출을 해낼 수도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짭이다. 뭐 이게 비트보다 뭐 덜 훌륭하다 뭐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만에 분명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선택하는 것은 온전히 구독자분들의 몫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더리움은 지금보다 수수료가 낮아지긴 할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고 사용자가 그만큼 많아지고 하다 보면 결국에 라이트 형제가 글라이더로 시작했지만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인간의 그런 욕망은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그걸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계속해서 개발하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끊임없이 성공하기도 하고 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정반합으로 계속 지그재그로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좋아질 거는 맞아요. 앞으로도 좋아질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더 크게 가는 다른 코인을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안전한 비트 혹은 이더만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른 그런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발전하는 코아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